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증시 올해 너무 올랐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암호화폐 시장은 내년 과열 조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8% 이상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4%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거의 3%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 3.56%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10거래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일 파월의 발언으로 더욱더 떨어져서 2.58%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때도 됐습니다. 파월에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발언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안 좋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11월 개인 소비 지출 시장 예상치 하락으로 인해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자 산타 랠리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가격이 계속 폭락 중이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달러당 1,500원까지도 위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1,400원은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이 환율 1,400원이 넘어서 장기간 지속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들어서 18일간 달러당 원화값 환율이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령 선포 이유도 있겠지만 오랜 동안 1,400원 환율이 넘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죠. 일단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요. 현재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죠. 반도체, 자동차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내년 모든 경제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연초 대비로 현재까지 주가입니다. 무려 33%나 하락했습니다. 최근 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간 올라왔죠. 하지만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시 4만전자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33% 떨어진 이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미국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내년도 크립토 마켓 아웃룩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의 5대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토큰화, 그리고 규제 변화, 거기에 ETF 혁신까지 포함해서 5가지 주요 트렌드를 거론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시가총액이 48% 증가했다고 리포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이며 향후 5년간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자료나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내년도 암호화폐 시장도 좋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 정치계가 친암호화폐적인 방향으로 선회 중이죠. 때문에 내년에는 과도한 과열을 우려해야 될 것입니다. 슬슬 개인들 중심으로 포모가 시작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가열되면서 나만 소외됐다고 하는 두려움에 이들이 뛰어드는 내년 하반기에 큰 폭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호화폐 시장 급등과 과열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앞선 주에는 4.39%대였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4.52%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이라는 예측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지난주 중반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후반부에 어느 정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적으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현재 2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더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에 거의 4.5%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8%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7%가량 하락해서 연초 대비로 12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의장 파월이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하락은 올해 미국 증시가 너무 상승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S&P 500 최고점 대비로 하면 28% 올랐고요. 나스닥은 최고점 대비로 36%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일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러자 금요일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증시 거래일 며칠 안 남았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24년은 최대로 상승한 해 중에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도 안 좋았는데 내년 전망도 어둡죠.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소비 등 25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내년에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부터 지금 두 해째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과열을 조심해야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된 왕, 왕 중의 왕,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를 비추는 별이 있었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왔는데 이런 사건들이 왕 중에 왕이 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출현에 위선과 가짜 위세를 휘두르던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구원과 진리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유대교의 본산 예루살렘은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성경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들, 거짓 세력은 참된 왕의 출현 앞에 놀라고 혼비백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진리와 참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그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